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열린공감TV 강성의 끝까지 간다 강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편성을 생방송으로 잡아봤습니다. 옆에 나오신 분은 슈퍼마린 종합물류의 이성열 대표이십니다. 잠시 소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슈퍼마린 종합물류의 이성열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심각한 제가 제보를 받고 오늘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생방송으로 편성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택항에서 2008년부터 평택항 화물 유치 사업을 했습니다. 화물 유치라는 것은 뭐 무역업에 따른 화물 유치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수에 대한? 기존에 대기업들이 중국에서 부산항, 인천항으로 입항되던 것을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들어오게끔 네. 그 영업을 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도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2017년 5월부터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해 오셨는데 못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회사가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오늘 출연하시게 된 계기는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출연하시게 결정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출연을 하시기 전에 굉장히 그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위협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최근에 뭐 건달들도 위협을 많이 했을 거예요. 건달이요? 예, 건달들도 많이 위협을 하고. 네. 초창기에는 뭐 관세청, 식물검인소, 시각청 직원들이 네. 이제 저희 회사에 불이익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뭐 해코지 않은 해코지를 많이 했어요. 아니 뭐 CIQ 그러니까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식품의약처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어떤 사업가들을 위해서 그 관리해주는 기관들인데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예. 제가 2008년부터 12년까지는 이제 평택항에 대기업도 유치하고 중소기업도 유치하니까 네. 참 협조적으로 일이 잘 됐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그 절차이고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는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네, 그전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10년 9월달에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가 평택항 자유경제지역에 생겼어요. 선라이즈 FNT라는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이 구성 멤버들이 전현직 세관원들. 그러면 관세청이나 이런 업체 기관에서 그 일을 영위하시다가 이제 퇴직하신 분들로 이루어진 회사란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퇴직했는 사람들이 사장들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현직 사람들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퇴직이라든지 이런 절차 연한이 돼서 그만둔 게 아니고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걸 합심을 해서 업체를 찾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나이들도 다 어리시겠네요. 뭐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다 퇴직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나온 사람도 있고 지금 그 사람들 나이가 한 60 중후반 정도 됐어요. 어쨌든 이 사건은 네. 한 10년 전이니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최근 업을 그만두시게 된 계기가 그런 업체와의 경쟁 구도라든지 아니면 기관들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업을 그만두시게 된 영위하실 수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업체가 실제로 중국산 고관세 농산물을 수입을 해와서 네. 가공을 해서 뭐 국내 유통을 한다는 업체인데 네. 처음부터 이제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기존에는 이제 국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시설 투자를 하고 중국의 싼 인건비, 네. 그렇죠. 싼 인건비와 전기료가 네. 관리비, 기타 등등 이런 싼 비용으로 거의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해서 한국으로 수입을 해서 뭐 단체급식이나 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이렇게 납품이 되는 상태였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경제지역에 선라이즈 FNT는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산 고관세 원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이제 가공을 해서 유통을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럼 사장님께서는 종합물류업을 하시면서 그냥 단순한 경쟁 업체인 선라이즈 FNT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것도 있으시지만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관세청이나 국세청이나 식약청이나에서도 어떤 피해를 입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단적인 예로 뭐 저희 네. 슈퍼마린 종합물류는 2012년 이제 시작할 때부터 이제 관리 대상 창구였어요. 관리 대상 창구라 하면 보세 창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 창구인데 평택세관 지정을 해서 평택세관에서 이제 밀수오심되는 엑스레이 관리 대상 찍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밀수오심되는 컨테이너를 저희 창고에서 검사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기존에는 평택 항만물류에서 했는데 네. 한 군데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 해서 네. 여러 군데 내줄 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저희 창고와 항만물류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평택항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택항. 네, 전국적으로는 뭐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 부산항이랑 인천항은 이미 세관 퇴직자들이 간호회라고 거기서 뭐 창구들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간호회. 관우회요. 예. 이게 전국적인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부산, 인천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세관 창고가 있었어요. 네. 수검사를 할 네, 수 네. 있는데 평택항에는 이 창고가 없으니까 관우회에서 지역으로 설립이 안 되어 있을 때 사장님께서 슈퍼마린 종합물류를 통해서 그 일을 대행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지정이 되어 있었죠. 평택세관 지정 보수창고였죠. 그러면 뭐 중요한 일을 하셨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저희가 저 전에 네. 이 피해를 입은 사람부터 얘기를 하면 이 선라지 FNT가 처음에 콩나물콩 녹두를 밀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뭐 매일 먹는 콩나물이라든지 예, 뭐 녹두전 만든 숙주나물, 네네. 다른 사장님들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평택항에 이제 선라이즈 FNT하고 제 창고에 있는 그 콩나물 공장 사장님 그리고 5분 거리에 또 선푸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세 개 업체가 있는데 이제 이 선라이즈 FNT는 중국에서 콩나물 콩과 녹두를 원물을 수입을 했고요. 네. 근데 다른 사장님들은 중국에서 발화를 시켜가지고 네. 콩나물 상태로 수입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씻어서 그냥 끓여만 먹으면 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 네. 이제 싹을 튀어가지고 한국에서 콩나물 공장에서 조금 더 키워가지고 네. 시중으로 유통. 시기를 맞춰야 되니까. 네. 이 사장님들은 이제 6톤 정도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6톤이요. 예, 40피터 컨테이너에. 네. 콩나물 콩이 조그만데 이제 발화를 시키면 부피가 한 10배 이상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물을 뭐 바로 냉각수를 줘야 되니까 열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냉각수를 주는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네. 한국에서는 발화를 시켜가 컨테이너가 오면 이제 냉각수를 줘가지고 열을 식히고 네. 콩나물을 이제 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중국에서 제품화돼서 반제품화돼서 한국에 와서 판매만 그 관세를 거쳐서 판매만 하면 되는 게 일반적인 일인 거죠. 이 사장님들의 시스템은 이제 콩나물이기 때문에 27%의 관세만 내면 되는데 네. 이 선라이즈 FNT는 원물을 가져와서 이제 콩나물 콩이 488%, 네. 녹두가 822%예요. 이건 우리나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 유통공사에 입찰을 봐서 이제 입찰을 따가지고 원물을 수입을 하는. 그러면 시스템인데 간단하게 무역에서 이 뭐 트레이드지만 27%보다 488% 관세를 무는 게 대부분 더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제 관세를 안 내고 네. 이 사람들은 그냥 발화하는 척만 있는 거죠. 하는 척만 하면서 네네네네. 그러면 관세 빼먹기 세금 빼먹기. 6배 작은 규모의 사이즈를 수입을 해서 그런 형식을 거쳐서 관세만 포탈하기 위한 목적이 관세 포탈하고 세금 포탈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사안에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희 창고에 이제 저희가 보수창고 공사를 앞두고 있는 창고에 이제 정경태 사장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런 시설을 하고 네. 선푸드 조병호 사장이 또 이 시설을 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콩나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네네. 일반적인 수입이니까. 이 선라이즈 FNT는 자유경제지역에 이 취지와 전혀 부합되는 중국산 고관세 농산물을 가져와서 부합하지 않는. 네, 네. 그거를 뭐 가공해서 뭐 저관세를 만든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원료 관세냐 제품 관세냐 높은 쪽을 내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다면 선라이즈의 구성원들은 전직, 현직 그 전층에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원물인 상태에서는 자유경제지역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게 실제로 뭐 제가 수없이 신고를 해봤지만 원물을 받았다는 사장님들부터 진술들을 다 했어요. 네. 이제 뭐 그 검찰에서도 이거를 확보를 했었고 경찰에서도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이 정도라면 그냥 단순한 뭐 밀수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밀수라 관세 포탈 뭐. 그렇죠. 관세 네. 포탈 주 목적이 이제 관세를 포탈해서 그 세금을 현금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를 포탈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세금 탄류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관세 포탈한 만큼. 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원물을 관세를 뭐 800% 내야 되면 9만 원이 되죠. 네. 8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고 네. 매출은 이제 10,000원에 대해서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 세금 탄류도 8만 원에 대해서 이중 서류를 꾸민다는 얘기인가요? 서류상은 그래서 대기업들이 필요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가락시장, 경동시장 시장가로 줬는데 수급 문제나 소문들이 나니까 이제 대기업들을 이제 포섭을 해서 뭐 가공품을 받는 형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선라이즈에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행위들을 얼마나 기간이 얼마 정도나 2010년 9월에 설립을 해서 네. 2011년도에는 이제 실제 뭐 고춧가루를 가져와서 다대기를 만드는 척하고 그러니까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해가지고 가공한 척. 원료에 대한 그 관세와 이거를 그러니까 스위치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름을 하는 거네요. 100%라 보면 한 10% 정도는 가공을 하는 척을 해요. 네. 근데 90%는 원물을 이제 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세금 포탈도 있지만 현직 그 세관원들이나 관세사들이 이걸 내용을 모를 수가 없는데 평택항에서는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들의 관세청 협박, 평택세관 협박, 이 협박으로 사장들은 알아 못하고 있었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저도 신기했습니다. 계속 신고를 하면서 저희 회사에 안 좋은 일들이 다 그러면 뭐 안 좋은 일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는 내가 영위하는 이뭐 물류업에 비해서 저쪽에서 뭐 많이 이익을 남기고 경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뭐 피해를 입으실 수 있는데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관세 포탈하고 세금 탄류하는 종목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양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처음 콩나물콩하고 녹두를 이렇게 관세 포탈, 네. 세금 탄류를 하니까 기존 이제 콩나물콩 수입했던 사장님들이 네. 작업을 당했어요. 그걸 제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장님께서 슈퍼마린 종합물류 대표이사이신 이성열 사장님께서 직접 당하신 게 아니고 그 동종 업계나 미리 선점을 하셨던 업체의 대표,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피해를 입으시는 걸 목격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나도 피해를 입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뭐 신고를 하고 뭐 이게 감사를 요청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나요? 그 작업을 당하신 분이 이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평택세관 이천호 계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콩나물 수입하는 분 그 두 분 이제 중국에서 컨테이너가 오면 죄송합니다. 그 당시 그 계장님이란 분이 세관에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평택세관 화물계 이천호 계장입니다. 그러면 현직에 계셨던 공무원이신 예, 거였습니까? 현직이에요. 네네. 현직 네, 공무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분들이 중국에서 콩나물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네. 이분들 창고로 가야 되는데 네. 창고로 못 가게 다른 창고로 이제 배정. 지금 하신 말씀은 그 피해를 입으셨던 예. 그 A 업체, B 업체로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관리 감독하시는 세관의 계장님께서 그걸 막으셨단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나가가지고 다른 창고로 가게 되면 첫 번째 비용이 많이 소비가 돼요. 아니, 시간이 많이 수입을 하면 사전 뭐 HS 코드라든지 이런 코드에서 정해져 있고 검역관이 다 이게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그걸 뭐 개인이 아무리 계장이라고 하지만 그걸 다른 창고로 옮기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식의 힘을 썼습니다. 설령 이 컨테이너가 문제가 있으면 그 지정된 창고로 네. 세관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일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다른 창고로 관리 대상 창고로 엑스레이 관리 대상을 찍어서 보내면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비용이 소비가 되고요. 그렇죠. 지연이 되니까. 네, 시간이 네. 또 지연이 되는. 네. 그러면 이 발화되는 열이 엄청 그렇죠. 순식간에 네, 올라오죠. 네. 부패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설령 그 컨테이너가 담은 창고에 갔다가 자기들 창고에 와도 네. 입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직권남용 월권을 떠나서 권한이 없거든요. 하물계 계장은 그렇죠. 구역이 나눠져 있죠. 부터 관리 감독을 하고 네. 이 사람의 주 임무는 선라이즈 FMT처럼 온물이 돌아 있는 데서 빼먹나 안 빼먹나 이걸 체크하는 일이지 그 다른 사장님들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제 사업 방해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피해를 입으셨던 사장님 이전에 A 업체, B 업체, 뭐 C 업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거를 단연간에 걸쳐서 수차례 그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으셨던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뭐 신고라든지 뭐 감사를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뭐한 1년 정도 그렇게 괴롭히고 회사들이 자꾸 폐기를 막고 부도가 날 무렵에 이제 한 분이 기자분을 불렀어요. 네. 평택세관에 뭐 취재가 들어가니까 평택세관 이천호 계장이 저한테 협박을 했어요. 그 피해를 받는 그분의 이제 전기료나 임대료나 네. 직원들 급여가 밀려 있었거든요. 그렇죠. 업체는 큰 타격이죠. 투자했는 부분 네. 이거를 저보고 그 대신 줘가지고 조용히 시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사장님께서는 피해를 입지 않으셨나요? 네, 저는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고. 그 당시까지는. 그때. 그럼 1년여 정도 지나서 2010년부터 11년까지 1년 지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 계장님이 어떻게 보면 회의책을 쓰신 거네요. 그렇죠. 11년도에 제가 보수창고 공사를 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무렵이에요. 사장님 네. 물류창고에 대해서. 네. 그런데 왜 그거를 왜 사장님한테 돈을 대신 뭐 물어주라고 하면서 어떤 조건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인허가에 제가 처음에 가서 평택세관에 가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 A 업체, B 업체에 대해서요? A 그러니까 업체에 대해서. 중간 뭐 니고랄까 어떤 협의를 보게끔 내세우신 거네요, 사장님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대기업 두 군데서 투자를 하고 이 사장님은 별은 이제 평택세관에 인맥이 없으니까 저 또한 뭐 인맥은 없었는데 그래도 보수창고 사장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고 했으니까 네. 같이 들어가자 해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영위를 하셨으니까, 네. 네. 들어가서 이제 인허가 이야기를 꺼내니까 이 평택세관 이천호 계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민원인들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네. 앉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뭐 사람들을 세워놓고 손짓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는데 뭐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인허가를 좀 내주세요 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세관장님을 찾았어요. 뭐 그런 내용까지는 뭐 영화에서 나오다시피 이런 거를 좀 이 뒷돈을 챙기기 위한 그런 방법처럼 단순한 문제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자기보다 상관인 과장이 와서 내용을 들어보고 뭐 대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래서나 이거를 뭐 굳이 안 해줄 이유가 있냐? 네. 제가 평택강 화물 유치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사장님 하는 걸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상관한테까지 발라들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막았거든요. 그 계장님께서? 네. 그 이유는 이제 선라이즈 FNT가 이거를 해서 밀수를 해서 돈을 빼먹어야 되는데 이런 업체들이 들어온다니까 사전에 이제 차단을 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 선라이즈 FNT에서 뭐 그 관세사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원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을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죽이겠다는 얘기네요. 아예 이제 인허가 자체부터 막은 거예요. 막았다가 제가 항의를 하고 억지로 인허가를 받게 되니까 그에 대한 보복인 줄 처음 알았어요. 처음에는. 지금 겪으신 일이. 네. 근데 이제 2011년도에 저희가 냉동 냉장 공사를 하면서
이제 대기업의 물류에 돈들이 많이 물려가지고 공사를 좀 미루고 있었어요. 미루고 있는데 그 수입 생강을 사서 전국 농가나 농협에 납품하는 장진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장진호요. 예. 네. 근데 이분이 놀러를 와서 뭐 3억을 투자를 하고 네. 자기 부동산이 14억이 사장님한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저한테. 네, 네. 뭐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제가 공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네. 3억을 현금을 투자를 하고 자기 부동산을 대출을 받아서 14억을 또 투자를 해야 총 17억을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시는데 뭐 물 잠깐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장진호라는 분이 이제 사장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2011년 앞에 A 네. 시작할 때. 네. 그래서 3억 투자, 14억 투자를 약속을 받고 총 1억을 계약금을 받았어요. 뭐 계약금 1억 정도 들어올 정도 되면 뭐 사업이라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국 후진행기라는 업체에 계약금 1억을 줬거든요. 네. 근데 이 업체가 계약금 받으신 걸 그대로. 네, 바로 네, 송금을 했죠. 네. 이 업체가 계약금 1억을 받고 2달 동안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후진행기에서. 네. 후진행기는 원래 아시던 업체인가요? 예, 제가 앞전 보수창고 사장으로 있을 때 냉동냉장 공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잘했어요. 이 작업이 대략 뭐 일반적으로 태풍이나 이런 재해가 없을 때는 얼마 정도 걸리는데요? 기존에 이제 물론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드라이 건물이 일반 창고가 있는 상태에서 우레탄 폼을 쏘고 냉동기를 달기 때문에 빨리 하면 2달. 그냥 샌드위치 팔리다 뭐 냉동기만 달고 이런 거지 냉동 창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1억을 송금을 하고 나니까 2달 동안 도망을 가고 뭐 하도 독촉을 하니까 다시 와서 뭐 3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3천만 원을 또 줬어요. 그러면 이 장진호 씨가 주신 1억 이외에 사장님이 3천만 원을 더 주신 거네요. 네. 그리고 뭐 근데 공사가 안 돼서 이제 제가 계속 항의를 하고 찾아갔어요. 네. 그런데 이 업체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들이 냉동기를 몽골에다 수출을 했는데 네. 문제가 되었다. 근데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이유를 댄 것뿐이죠. 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관세청에서 문제를 만드는 걸 저한테 알려주고 싶었는가 봐요. 아 지금 생각해 보시니 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뭐 문제가 있다. 네.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니까 장진호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장진호 씨가 자기들을 찾아와서 제가 뭐 돈을 못 구하면 자기들한테 돈을 줘서 아무리 공사를 하겠다. 저를 내쫓고. 그럼 작업 당하신 거네요? 그렇죠. 작업당하는 거죠. 당시에는 그 내용을 인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는 거는 알고 있어도 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혹시 장진호 씨가 선라이즈 FNT와 연관이 있나요? 큐 때문에 없다고 봤어요 저는. 아 사장님 생각에. 예, 그냥 저희가 수입을 해오면 생각을 이제 받는 분이다. 네. 그 정도 생각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기서 뭘 다 이렇게 뭐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뭐 건설업체가 도망갔다. 그럼 저걸 내가 싸게 인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아, 네 확인을 해보죠. 네. 그러니까 서산 일대 상해들 가니까 이 사람이 같이 생강 수입해가지고 사업했던 사람들을 징역을 5년, 2년, 뭐 4년 보내고 그 돈들을 뭐 다 갈아채고 아주 소문이 안 좋아. 지금 그 후진냉기에서 사장님의 물류창고에 냉기를 냉동 공사를 안 하니까 공사를 하기 이전에 벌써 다른 그 선택이나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셨단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작업이 그냥 보통 작업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어떤 뭐 기업 사냥꾼식이 된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라이즈 FMT가 이 콩나물 공장 사장들을 제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첫 공사부터 저한테 작업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콩나물 공장이나 어떤 수입하시는 A 업체, B 업체가 있는 그런 업체들은 선라이즈 FNT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최근에 그 이후에 사장께서는 슈퍼마린 종합물류의 이성열 대표님께서는 장진호라는 사람이 그 어떤 물류창고를 공사를 엮어가지고
본인이 투자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제안을 한 이후에 그 공사 대금을 못 갚게 하고 공사를 연장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막으면서 그럼 사장님 공장을 뺏기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다른 중소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공사를 공사는 마무리하셨고. 예. 그러니까 300평, 600평을 하기로 했는데 후진행기는 300평만 하고 다른 업체에 또 300평을 하기로 했죠. 그럼 대안책을 마련을 하신 거네요. 이 후진행기에서 노호림이라는 또 하청업체를 또 불렀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는지 또 어떻게든 시간을 끄는 거예요. 공사가 안 되게끔. 네. 비용만 소비가 되게끔 계속 사기를 치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재수 없어가지고 1차 그러니까 하청 업체, 두 번째 하청 업체 이런 업체들이 계속 연달아 부도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당신은 그런 생각과 작업당했다는 생각을 확실히 느끼신 게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처음부터 이제 이 앞전에 공사를 잘했던 한국 후진행기가 이렇게 공사비를 계약금을 받고 받고도 2달, 3달이 늦어지고. 네. 그걸 알아보러 가는 과정에 장진호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듣고 나 작업당하는구나. 왜냐하면 콩나물 공장 사장들이 네. 이미 작업을 안 해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어했었거든요. 그 사장님들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선라이즈와 평택세관 이 관계를 제가 보고 있는. 네. 저까지 이제 작업이 더 온다는 거는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됐죠. 그렇다면 선라이즈 FNT는 그 콩나물 수입이라든지 원료 수입이라든지 어떤 창고에 대해서 다 그런 걸 확보하고 이런 작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원료 보관 창고, 네. 그리고 가공 시설, 그 완제품 만들어지면 완제품 이제 보관 창고 스페이스가 가장 커야 돼. 네. 제조 시설보다. 근데 선라이즈 FNT는 이제 온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아주 작았어요. 컨테이너 한 2개 정도 들어가요. 대략 제가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수입 이런 그 정도 규모 하려면 300평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라이즈 FNT 같은 경우는 그 10분의 1도 미치지 않는 한 25평 정도. 25평 창고 정도를 가지고 있고 25평이면 그냥 원룸 투룸 정도 되는 사이즈 컨테이너 아닙니까? 20피트 컨테이너 한 2개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고도 낮았거든요. 다른 보수 창고들은 고가 한 12m, 네, 그렇죠. 돼요. 크레인도 2.5 좀 달려 있고. 7m밖에 안 돼가 2단적재밖에 네. 안 돼요. 근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제 다대기를 만드는 고춧가루를 이제 밀수하기 위해서 다대기를 만드는 그 시설이 되게 길었어요. 그리고 콩나물, 콩, 녹두를 또 재배하는 그 시설도 크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를 견학을 가면 시설이 크구나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평수에 대비해서 꽉 차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이불로 그 바쁜데도 사람들이 오면 일일이 견학을 시켜주고 쇼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업을 아는 사람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이 건물 공장이나 원료 공장 이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가공 시설을 돌린다는 거는 그럼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장난친다는 걸 알고 콩나물콩 20톤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발효를 시키려면 실제로 이 25평의 그 시설물에서는 하루에 얼마 정도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시간 싸움이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들이 했던 거는 콩나물콩 녹두뿐만 아니라 고춧가루를 빼먹기 위해서 다대기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콩나물콩이나 녹두콩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냥 서류상이나 계기를 만들어 놓고 진짜의 목적은 고춧가루를 수입해서 다대기를 만들어서 그 양을 많이 빼내는 게 목적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장들이 한 6, 7명이 있었는데 고춧가루를 빼먹는 사람, 생강을 빼먹는 사람, 마늘을 빼먹는 사람, 그리고 콩나물콩, 녹두, 곡물들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깨.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장들이 그만큼 많을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대표님 한 분 계시고 직원들이 있고 일을 하는데 이 선라이즈 FNT에서는 대표이사가 5에서 6명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그 각자의 종목이 녹두콩, 콩나물, 다대기 이렇게 분담을 해서 생강해서 그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중국하고 한국을 예를 들면 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가서 이렇게 가공 시설을 차리고 하냐면 첫 번째 인건비.
네. 싼 인건비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싼 전기료, 네. 싼 물가, 네. 이 물이 엄청나게 소요가 돼요. 실제 세척을 하고 가공을 하려면. 그리고 관리비, 뭐 기타 비용들을 다 따졌을 때 당시만 해도 중국이 뭐 한국이 한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원물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그 비싼 인건비와 비싼 전기료, 비싼 농무비, 네. 그리고 비싼 관리비, 자유경제지역에 비싼 이제 관리비까지 내면서 네. 이거를 가공을 해서 판다.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도 그 선라이즈 FNT 공장이 그대로 있나요? 있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단순하게 앞서 설명해 주신 20톤을 수입을 했다. 그러면 송장 확인하고 관세 통관 절차에 대해서 그 기록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이 가공품이 나갔는지 수입품이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뭐 우리나라 절차상 잘 되어 우리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는 시스템이에요. 네. 뭐 그지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는 이제 중국의 네. 싼 아까 비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싼 비용으로 해서 27%의 관세를 내고 들어오는데 여기는 원물을 가져와서 이 비싼 전기료, 관리비, 물가, 인건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할 수가 없죠. 네. 유지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절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거를 자기들이 아무리 소료를 맞춰 놓는다 해도 첫 번째 시간에서 안 돼요. 네. 가공 시간은 엄청 걸린다는 거예요. 네. 한 컨테이너 이렇게 가공되고 6톤. 통관되는 거를 뭐 입회해 가지고 지켜보면 네. 이 시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장소인 거예요. 공간. 네. 이 완제품을 원물을 보관하는 창고도 아주 작았고 네.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없어. 네. 그러니까 저희 창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저를 죽이고. 그러니까 25평 가지고 이 작업들도 안 되고 하니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그 결국은 그 장진호 씨가 작업을 치고 저를 이제 쫓아내고 네. 나가게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를 지어서 이 공간을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싶고 궁금한 게 이 선라이즈 FNT와 장진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말씀을 못 여쭤봤는데 그들이 한패인가요? 예, 뒤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장진호 씨가 이제 같이 생강 사업을 하던 사람이 이제 5년 2개월 징역을 살고 났어요. 그 작업 당일 때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신 거죠? 예, 생강 사업을 같이 했던 5년 2개월을 징역을 살고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장진호 씨를 찾아서 죄송합니다. 죄명이 뭐였죠? 생강 밀수 관세 포탈로 밀수. 네. 이런 사건이면 뭐 대서특필까지는 아니지만 언론에도 나오고 그 피해 그 징역을 하신 분께서는 뭐 지금도 그 업을 영위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징역 와가지고 장진호 씨를 찾아가 협박을 하니까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저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 뭘 보게 됐는데 화물차를 사주더라고요. 그 징역 사신 분한테? 냉동 탑차를 윤 사장이라고 사주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선라이즈 FNT에 콩나물 콩하고 녹두 배달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건 대가성이겠네요. 그렇죠. 그 진역을 같이 사업을 하고 같이 체포가 됐다가 잠깐만요. 이게 어디서 들어본 내용 같은데 그러면 동업을 제안해서 동업을 같이 하다가 한 명을 감옥을 보낸다든지 어떤 해코지를 해서 문제를 일으켜놓고 자기가 이 회사를 취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같이 동업을 했는데 같이 체포가 되고 장진우 씨는 그 다음 나오고 이 사람은 5년 2개월 징역을 혼자서 독박을 썼는 거죠. 두 분이 합의를 봐서 책임을 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분에 따라 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 분께서 감옥을 5년 6개월 다녀오시고 장준현 씨는 원래 업을 영위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와서 협박을 하니까 화물차 냉동 탑차를 사주고 선라이즈 FNT에 콩나물 콩 녹두를 배달하는 일을 지켜보니까 운송만. 네. 네. 그때 이제 선라이즈 FNT하고 장진호하고 연결고리가 네. 그리고 몇 해 지나서 이제 장진호 씨가 자기가 처조카 사이가 잠깐만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그
선라이즈 FNT에서는 세관 현 전직 그 세관 공무원들이 6명 정도 대표가 회사를 꾸려놨던 회사들이고 이제 25평이라는 조그만 공장에서 이게 안 되니 어떤 타겟을 노리고 있었을 때 사장님의 공장을 노렸던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장진호 씨께서는 그런 사항을 또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동업자를 작업을 신 상태에서 그러면서 그 감옥에 가셨던 분이 출소하고 나서 이제 이걸 이의를 제기하니 그 선라이즈 FNT에 그냥 운송권을 주었다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죠. 배달하는 일을 시켰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사장님 그 공장 300평에 대해서는 뭐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요? 저희는 이제 냉동냉장 창고 공사를 마무리 짓고 보수창고 허가를 받았거든요. 뭐 계속 힘든 상황이지만 사장님께서 제가 보수창고 인허가를 받았을 때 점수가 아주 잘 나와서 평택세관 지정 관리대상 창고가 됐어요. 일수를 검사하는 창고가.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뭐 사업성도 좋지만 사장님께서 능력이 출중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선라이즈 FNT하고 장진호 씨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 성격에는 이 사람이라면 장진호 씨? 장진호 씨 성격에는 생강 수입업자들 경쟁 상대가 있으면 반드시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독 선라이즈 FNT의 그 자회사인 천하무역이나 천하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더라고요. 이건 풍문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제가 보신? 겪었는 거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생강 수입을 했던 뭐 정 사장, 송 사장 그리고 조 사장 네. 이 사람들을 직접 신고하고 해코지하는 걸 지켜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장진호 씨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종종 비슷한 업체에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관에 신고를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감옥을 보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실제로 조병호 사장, 네. 성푸드모 조 사장 같은 경우는 징역을 갔어요. 아까 그분 말고 다른 분인가요? 네, 다른 분. 제가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거든요. 네. 두 분은 부도가 나고 콩나물 공장도 하시지만 생강 수입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라이즈 FNT가 이제 수입 장난을 치는 품목에 걸리는 분들은 부도가 나거나 징역을 가는 거예요. 결론을 내보자면 세관원들로 이루어진 전현직 세관들로 이루어진 선라이즈 FNT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동종업계 분들은 부도가 나거나 징역을 가거나 그런데 그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 장진호 씨와 연관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까? 제가 직접 눈을 겪고 이분하고 제가 또 생강 거래를 했었거든요. 아, 장진호 씨가 원래 생강을 하셨고요. 네, 수입 네. 생강을 사가서 생강 제가 알기로는 수입이 엄청난데 뭐 몇백 톤에서 뭐 실제로 저희 나라에는 3, 4월 달에 5월 달까지 종자용 생강을 수입을 해서 이제 농협에 납품을 하면 네. 농협이 농민들한테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농협 아니면 그 상들이 생강 수입업자들한테 구매를 해서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했었거든요. 전체는 모르겠지만 사장님께서 수입하셨던 생강 양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거의 뭐 3, 4, 5월 달에 종자용 생강은 한 200컨테이너 정도 200컨테이너면 한 1200톤 정도 되는 건가요? 대략? 한편은 24톤이거든요. 한 4,800톤 정도 보시면 돼요. 아, 3개월 동안 사장님께서 수입했던 아니요, 저희는 한 4분의 1 4분의 1, 그러면 한 1200톤 정도 하셨는데 4분의 1, 4분의 1 정도. 그 평택항에서만 들어오는 생강량이 4800톤 정도. 인천, 부산, 평택항이 있는데 업자들이 선라이즈 FNT 자회사가 주식회사 천하무역이 있어요. 네. 인천으로 돌아오고 있었고 평택 한 3군데 업체, 부산에 한 3군데 업체가 네. 있는데 거의 저희가 뭐 가장 많이 농협에 납품을 했었죠. 시청자들께서 톤 4800톤 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대략 얼마? 매번 이제 물건값이 틀린데 중요한 건 관세예요. 네. 관세가 377.3%에서 아주 고관세예요. 네. 쉽게 말해서 생강 한 박스에 10,000원이면 관세가 40,000원이에요. 네. 근데 다른 업체들은 또 관세청 기준가가 있어요. 고시 기준가가 있는데 현금 담보를 또 한 컨테이너당 적게는 뭐 6천만 원부터 많게는 9천만 원까지 1년 동안 걸어놔야 되거든요. 아, 그거는 뭐 에스크루라든지 보증금을 걸어놓는 거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네.
그 관세청에서 파악하고 있기는 통당 2,000불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만약에 1,000불에 신고를 하면 네. 1,000불에 대한 370%. 네, 이 1,000불에 대한 관세를 보증금으로 걸어놔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 1,000불은 이제 377불에 대한 세금을 내고요. 네. 근데 이 워낙 고액들이니까 현금 담보로 묶이는 돈도 많고 관세도 많이 내거든요. 네. 선라이즈 FMT는 377.3%인데 8%의 가공 관세를 쉽게 말해서 뭐 생강 가져와서 이걸 뭐 갈아가지고 뭐 간생강으로 판다는 거예요. 네. 2015년도에 제가 이 업체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잠깐만요. 이게 어려운 말씀이신데 일반적으로 생강을 가져올 때는 8%반 제품이 됐을 때는 반세 8%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소강이라고 이제 발이 작은 생강들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수입하게 되면 일반 업체들은 377.3%의 관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냥 생강에 대해서는? 네. 관세를 내고 그 기준가가 높으면 그 차액만큼 또 현금 담보.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선라이즈 FNT에서 그 앞서 설명해 주셨던 가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거를 빼먹는지가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선라이즈 FMT에서는 원물이 들어와가지고 네. 이 원물을 자기들이 가공을 해서 8%의 관세를 낸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뭐 지금 설명해 준 게 원래는 377%를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공이라는 거를 거치면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수입을 할 때는 코드나 어떤 이런 다 그 신고 항목이 있는데 원료를 가져왔는데 그거를 들어와서 보세창고나 어떤 그 CY에서 이거를 가공한다고 해서 관세가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 문제를 제가 아니 물론 제가 이거 관세법을 찾아보겠지만 제가 생방송이라 지금 찾아보지 않았지만 8%, 그러니까 377%짜리를 8%로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가공을 이거를 했어도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는 가공을 안 하고 이거를 농협에다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럼 납품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협을 조사가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이 큰 문제를 신고를 하니까 엄청난 탈세이면서 이거는 뭐 탈세, 결정적인 밀수 다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생강 한 품만 문제가 아니라 생강, 마늘, 콩나물콩, 녹두, 팥, 서리태. 선라이즈에 A 대표, B 대표, C 대표, E 대표 다 여섯 명 정도가 있으면 각자의 녹두, 뭐 콩나물, 생강에 대해서 다 관세 포탈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를. 그 중에 가장 많은. 선생님 죄송하지만 농담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실명으로 계속 신고를 하면서 이제 관세청, 식물검사, 식약청에 불이익을 받고 경찰, 검찰에 신고를 하면서 또 불이익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세관 쪽이나 이런 일을 좀 일반인보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요게 가능하고 행해졌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다 부도가 나거나 구속이 되죠. 당연하죠. 이게 관세가 370% 매겨놓은 거는 우리 농민들이나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이유도 뭐냐면 이게 뭐 개인적인 업체가 밀수해가지고 뭐 걸렸다고 치면 나오지도 않아서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직적으로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고 네. 대기업에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이제 좋으려고 하면 중국산 고관세 농산물을 최대한 막아놓는 거죠. 네. 뭐 커스터컴이라고 관세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장벽을 만들고 네. 식약청 식물금융소에서 이거를 농약 성분 그러니까 FDA나 이런 뭐 국가적으로 체결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체의 관세법을 만들었는 이유가 그건데 그거를 지키고 관리 감독하는 세관 출신들이 그거를 작업을 해가지고 업체를 죽이면서 자기들이 그 이익을 남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탈세를 하고 탈루를 해가지고. 국민들 보호를 위해서 제가 계속 신고를 했거든요. 식물금융소나 식약청, 관세청까지도 뭐 신고하는 업체한테 네. 불이익을 주면서 이걸 할 때는 큰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장진호 씨가 나오시겠죠. 예. 딱 느낌이 그러네요. 장진호 뭐 한 사람이 뭔 힘이 있겠나. 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어떤 업체에서는 야 장진호 건들지 말아라.
너 다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실제로 뭐 다음 설명해 주시겠지만 뭐 린치도 당하시고 뭐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네. 말씀드린데 장진호 씨가 뭐 윤석열의 고모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요? 본인이. 윤석열 씨요. 지금 그 검찰총장. 예. 지금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이 예. 처고모부라고요? 예, 고모부요. 김건희 씨 아버지 이름이 뭐 김영섭이, 삼촌이 김강섭이, 그리고 고모가 김혜섭인데 김혜섭의 남편이 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 제가 뭐 저희가 정규 편성 대신에 뭐 생방송을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게 뭐 개인의 어떤 사익을 취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뭐 절대 권력에 의해서 뭐 악의 카르텔이 형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다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진호 씨가 저보고 윤석열이가 조카 사이다.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때마다 뭐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아는 문건사나 네. 그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윤석열 장모가 이제 제가 선라이즈 하도 욕을 하니까 최은순 씨 아닙니까? 예. 선라이즈 욕을 하면서 신고를 하니까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팩스를 열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라이즈 FMT가 밀수하고 있는 거를 팩스를 엮고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아까 생강을 예로 들었을 때 8%짜리를 수입을 해가지고 관세가 8% 수입을 해서 388%짜리를 70%짜리 수입을 해서 탈세를 하면서 8%짜리로 판매를 출고를 하는 내용들을 윤석열 처인 김건희의 고모인 장진호가 작업을 치고 그 내용을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한테 보고를 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선라이즈 FMT 때문에 많은 사장들이 구속되거나 구조가 난다. 그리고 나한테 작업이 들어온다. 네. 이야기를 계속하고 욕을 하고 다녔어요. 신고도 계속하고. 사장님께서.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평택세관에 자체 그 관리 감독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요청이나 문제점에서 신고를 하셨을 것이고 그 밀수나 탈세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신고를 하셨을 것이고 경찰이라든지 어떤 항만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 신고를 하셨을 것이고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하셨다는 내용이네요. 혹시 지금 저런 자료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자료들이 신고했던 자료들하고 국민신문고 신고했던 자료들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키가 뭐 얼마 크지 않은데 제 키만큼 되는 것 같은데 장수로도 뭐 150번 신고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13년 되는 평택세관 주무계장들 인천세관에 신고를 했었고요. 왜 평택세관 그 같은 지역이 아닌 처음에는 그만큼 결탁이 돼 있는지를 몰랐죠, 전체가.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슈퍼마린 종합물류의 당시 대표이셨던 이성열 사장님께서 150건의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럼 그 150건이 전부 다 평택세관원들이나 선라이즈 FNT나 혹시 장진호 씨도 신고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선라이즈 FMT가 주였고 이걸 돕고 있는 세관 직원들, 식물금융서 직원들을 신고를 했죠.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뭐 탈세, 탈루, 뭐 밀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종합 세트인데 그거에 대한 신고를 뭐 답답하지 않으셨으면 150건을 안 하셨겠죠. 근데 150건을 하셨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처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50건이 전부 다요? 예. 그리고 최근에 올해 처음으로 평택경찰서에 정식 접수가 됐어요. 올해 처음으로 정식으로 접수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앞전에 제가 신고해가지고 뭐 관세청 이제 감찰과장과 중앙지구 매사부에서 같이 수사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내용으로요? 예.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또 국세청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동생은 직원들이 횡령을 하고 동생을 이제 구속을 시키고 세관 직원들이 물건을 훔쳐갔어요. 훔쳐가고 2년 2개월이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사건별로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좀 너무 흥분해서 그래요. 저도 작년에 뭐 부산 세관장을 고소고발했는데 그냥 덮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뭐 일본에서 오는 확인되지 않은 뭐 화롯대 어패류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만약에 개인들이 인수를 해서 뭐 그런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아니 그 농민들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관세법과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세관원들이 그거를 차려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를 빼먹고 역할이 반대가 됐죠. 수익 감독 기관이 관세청, 식물금융서, 시각청이 막아야 될 거를 개인업자가 맡고 있고 오히려 이들은 합류를 해서 그러면 저 같았으면 제가 그 절대 권력이고 뭐 악의 카르텔이 되면 제가 사장님 가만 안 놔두겠는데 지금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뭐 저는 아버지 동생 구속되고 회사가 부도나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장진호가 저희 직원들을 행령 김건희의 이제 고모부 네. 저희 직원들한테 행령 배임하게 만들고 건달들까지 사주해가지고 저를 괴롭혀가지고 제가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했었거든요. 공동 다 망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을 얘기가 아닌 것 같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덤덤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전에는 제가 재판 받으면서 참 판사님이나 검사님한테 소리도 많이 지르고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자기들이 해놓고 해서 이런 신고를 하고 했던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150건의 신고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가 이제서 사건이 하나가 됐는데 그 뒤에는 김건희의 고모부인 장진호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김건희의 엄마인 최은순한테 팩스로 보고를 하고 통화를 하시고 그랬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했던 이유는 그러면 윤석열이 이거를 조사를 해줄 줄 알고 참 멍청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제 김건희가 윤석열의 부인이는 당신은 혹시 아셨나요? 아니 몰랐죠. 저도 뭐 한 관심도 없었죠. 3개월 전에 윤석열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 관심도 없었어요. 그럼 그 당시가 2013년, 14년도겠네요? 예, 2013, 14, 15, 16. 와, 그럼 2017년 5월까지 있었으니까요. 지금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0년부터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정도까지 한 3, 4년에, 4, 5년에 걸쳐서 계속 작업을 공작을 당하신 거네요. 그렇죠. 7년이 걸쳤죠. 2017년 5월까지 제가 견뎠거든요. 야,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중간중간에 계속 작업을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도 장진희 씨가 이제 계속 장진호. 예. 마지막은 어떤 작업입니까? 그때 제가 아파서 이제 제주도에 있었는데 네. 평택세관 직원들이 이제 접근해서 뭐 사업 재개하라면서 돈을 빌려주고 네. 그 심한섭 사장이라는 사람이 대하 INC라는 그 업체를 소개를 했어요. 신용장을 빌려준다. 네. 그리고 장진호 씨도 뭐 1억을 투자를 하고 네. 이렇게 저는 작업을 다 갈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제가 국민신문고로 그 최순실이부터 해가지고 뭐 가채청장 수없이 고발을 저기서 최순실은 왜 나옵니까? 그 우리가 아는 그 계신 최순실 씨 네, 말씀은? 맞습니다. 그 선라이즈 FNT에서 제가 직접 목격도 했었거든요. 여기에는 여자들이 네? 많이 있어요. 아, 선라이즈 FNT에? 실질적으로 돈을 챙기는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아, 그러면 여기 있는 그 관세 출신, 세관 출신들은 전부 다 바지 사장이고 실제로는 그 돈들이 다 어딘가에 여성분들한테 간다는 얘기는? 여자들이 주축이고 이 돈 관리를 하고 돈들을 만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이제 조사 의뢰하면서 직접 조사할 때 첫 번째 이 최순실, 네. 그리고 이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인데 이제 최은순, 네. 강영임은 또 누굽니까? 그 세화물산 강영임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세화제강의 세화물산은 아니죠? 세화물산. 세화물산이요, 네. 강영임이. 뭐 김종숙 동명이인인데 두 명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안소리. 저 죄송합니다. 저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있고. 그러면 지금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최순실이가 작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최순실이가 같이 작업을 했죠. 고용태 녹취록이나 고용태 이제 그 사진을 보면 뭐 간세청에 문제 있는 사람들 뭐 모아보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뭐 공물류나 뭐나 제가 그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사장님 이름도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저 이름은 안 들어가죠. 아니 150번 신고를 했으면 저쪽 입장에 볼 때는 사장님 문제인 그 거 뜻이 아니에요? 아니라 간세청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수입을 하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모으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제 페이스북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선라이즈를 예를 드는 거죠. 선라이즈 같은 이렇게 밀수를 하다 걸려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뒤를 봐준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간세청하고 최순실이나 고용태, 류상영이가 상품권 문제에서 이제 걸렸지 않습니까? 간세청. 천홍 간세청장이 이제 상품권 줘서 민간인이었는데 청장이 되었고, 김대섭 인천 세관장도 상품권 줘서 그랬고, 이상기 인천 조사과장도 상품권. 잠깐만요. 제가 상식에서 벗어나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 말씀은 천천히 좀 저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면 이 썬라이즈 FNT의 배후 세력들은 절대 권력이면서 그 여성분들로 이루어진 어떤 단체랄까 어떤 모임이 있겠네요. 모임이 있고 그의 하수인들은 세관원들이었던 전현직으로 이루어진 5-6명의 대표들이 관리를 하면서 동종업계의 사장님들을 동종업계들을 사냥을 할 때 간세청, 네. 식물금융소, 식약청, 국세청, 경찰까지 동원을 했어요. 당시에는. 그 박근혜 정부 4대약 중에 뭐 불량식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명목하에 멀쩡하게 수입하던 분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전국의 건조장, 재분장에 식약청, 경찰 같이 합동 수사가 들어갔어요. 그럼 그 중심에 사장님이 피해자의 한 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왜 얘들이 이제 저를 더 못마땅하게 얘기했냐면, 저는 원래 이제 대기업에 양배추 무를 납품하고 냉동 부추 대파를 납품을 했어요. 뭐 만두 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만두 전체를 관리를 하고, 만두 원재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전국 OEM 회사에 만두가 만들어지면 지금 뭐 상호를 대도 될 정도로 뭐 풀무원이라든지 어떤 뭐 대기업들은 네, 다 전부 다 대기업들은 싹 다 할 정도로 그거를 다시 이제 완제품이 만들어지면 보관하고 있다가 코스트코나 뭐 수출이나 대기업 물류센터로 사장님이 하셨던 일은 원재료를 가지고 있다가 가공을 해서 납품을 했다가 저희가 원재료를 다 보관하고 있으면 전국 OEM 회사 5군데 6군데 보내지면 네. 이 사람들이 완제품들이 만들어지면 보관을 또 보관하니까 저희가 보관하면서 각 물류센터로 보내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대기업도 다 관계가 좋으시면서 OEM 업체 이런 그 샐러드까지 다 시스템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대기업에 이제 납품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뭐 죄송하지만 당시에 매출을 여쭤봐도 될까요? 2개 회사에서 한 500억 정도는 했는 것 같습니다. 연매출? 예. 그럼 지금 정말 죄송하지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그 연매출 500억의 회사를 전부 다 지금 장진호와 이 썬라이즈 FNT에 다 작업을 다 가신 거네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경쟁 상대끼리 뭐 해코지 해가지고 망가졌는 게 아니라 간세청, 네. 식물금융소, 식약청, 국세청 정부 기관이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저희한테 해코지를 했고, 다른 업체 사장님들은 1, 2년 만에. 아니 이게 소설도 아니고 무슨 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안 믿어요. 저도 안 믿겨져요. 제가 서류를 이거를 뭐 여기 제주지검부터 평택지검부터 다 서류가 있지만 전 사실은 뭐 서류도 봤지만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2012년 11월 달부터 농심자회사, 태경농산, 우유수산, 태양농산이 제 회사에 사기를 칩니다. 이 사기를 칠 때 저희 회사 직원들이 같이 대립을 하면서 저 구속 시도를 수없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해에는 고소당했던 거, 고발당했던 소리들을 들고 올 거예요. 네. 현재 지금 재판 받는 게 또 3건이나 있어요. 혹시 지금 급하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태경농산, 농심자회사 태경농산에서 저에게 이제 10억을 횡령을 했다면서 저와 저희 가족들, 제 지인들을 다 같이 이제 5년 동안 괴롭히고 있거든요. 네.
이게 소송 작업이네요, 이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송 사기라는 거예요. 삼각 사기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소송 사기지만 저쪽에서는 10억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슈퍼마린 종합물류의 당시에 사장님의 회사에서 10억을 횡령했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주 사건이 아니고 주 사건은 제 동생을 구속시킨 2015 고단 4151 2호라고 간세법 위반이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 썬라이즈 FNT나 장진호 씨가 사장님을 하면 되는데 왜 동생분을 작업을 하셨죠? 제가 먼저 문제가 되고 나서 이제 부산으로 피했거든요. 아, 그래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셨네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전 간세청장님이랑 전 평택세관장님, 평택세관 직원들, 네. 식물검증소 직원까지 저보고 여기 있으면 도망가라고. 죽거나 구속된다고 경고를 미루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이 내역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사장님들까지도 찾아와서 저한테 미리 경고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정말 절대 권력이 있으니 이성열이 너는 모르지만 이게 짜이 작업이 진행 중이다. 너만 모르고 있다. 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다.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그래도 경고를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럼 부산으로 내려갔고요. 얼마나 피해 다니셨습니까? 2014년도에 부산 내려가서 지금까지 7년이네요. 예, 피해가 있죠. 솔직히 뭐 강수대 팀장님이나 다른 경찰분들 일주일 동안 이야기를 듣고 가시고 이 정도면 벌써 죽어도 죽을 사이즈였다는 거예요. 열린 공감 TV 시청자 여러분, 이 상황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맞아드리면 제가 신고했는 내용 중에 선라이즈 FNT가 이제 그 부지를 임대를 못 주게 돼 있어요. 왜 못 주게 되죠? 원래 자유경제지역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임대를 받았어. 거기가 황해경제자유무역지역입니까? 재임대를 못 주게 돼 있는데. 그쵸. 그건 일반적인 뭐 법이 그러니까요. BMW 임대를 줬어요. 갑자기 BMW는 또 왜? BMW가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그래 최순실도 그 일대에 뭐 땅을 샀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당시에 한 몇 번 만나셨다고 하셨죠. 네. 우연히 지나서 보니까 최순실이었고 지나서 보니까는 이제 그 최은순이었던 거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들이 몰랐던 거네요. 관세청에 제가 신고했는 내역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었는 거예요. 네. 이들한테는 이제 선라이즈 FNT 부지 반을 BMW에 임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라이즈 FNT가 잠깐만요. 아까 25평이었고 나중에 사장님 거를 뺏었으면은 뭐 300몇 평인데 부지가 엄청 컸죠. 부지는 크고 12,000평을 받았었거든요. 12,000평이요? 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철새 도래지구 뭐 환경 보호 지역이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힘든데 어떤 뭐 정부 시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을 201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공장들이 들어서고 했는데 그 선라이즈 FNT의 부지를 김건희가 지금 5%인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도이치모터스에 이거를 임대를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BMW가 임대를 받았는 그때만 해도 도이치모터스나 뭐 김건희 그냥 뭐 독일의 회사인 줄 알았겠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신고했는 내용 중에 녹취록이 있거든요. 네. 이 녹취록에 이제 제가 가시청에 이 재임대 줬는 부분, BMW 재임대 줬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었으니까 자기들이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내용은 신고를 어디에 하셨나요? 관세청에 했죠. 그럼 관세청에는 저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관세청에 신고를 무지하는데 기록이 남아 있겠네요. 네, 녹취록이 되어 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 조치를 하겠다 이야기도 다 들었었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는 도이치모터스가 안 쓰고 있나요? 그걸 제가 뭐 저는 계속 7년 동안 집에만 갇혀 있었으니까요. 뭐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가보면은 거기에 도이치모터스가 있으면 재임대나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인수했겠네요. 평택세관 가장 중에 한 명이 퇴사를 하고 BMW에 취직을 했었거든요. 잘 나가던 가정이었거든요. 잠깐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지금 기존의 다른 매스컴이나 기존 뭐 기자들한테 제보하시거나 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나 이런 건 네이버에 선라이즈 FNT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일요시사에서 기사 나눈 것도 있고
또 관세청 내부 직원이 또 내부 고발했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뭐 수상한 평택세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기사가 1, 2, 3탄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촬영까지 했다고 하는데 네, 방송국들 촬영도 뭐 2번이나 했습니다. 방송이 안 됐죠. 방송이 안 됐습니다. 방송이 안 된 이유를 정확히 모르실 겁니까?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이 뒤에서 뒤에서 그렇게 하고 제 동생이나 저희 아버지가 체포됐던 기록 과정을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거든요. 목숨이 여러 번 위태로우셨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리치당하신 거지. 아파트에 뛰어내리시는데 제가 평택 항에서 한번 이제 니치당에 핸드폰 2개를 뺏겼고요. 부산에 내려갔을 때도 평택세관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평택세관 조사가 8명이 저희 부산 지역 최근에 특사경이 와서 뺏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이 지금 평택세관 특사경들이 하는 범죄들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가 없는 범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 2015년 3월 26일, 27일 평택세관 윤종원 반장이라는 사람이 저희 창고에 몰래 침입을 해서 농생 자회사 태경농사랑 돈보초를 2억치를 훔쳐가요. 저희 철파레트 1억치를 또 죄송합니다. 문제 들어보세요. 네. 예. 공무원이 현직 도와서 공무원이. 몰래 도와서 훔쳐갔다고. 예, 그것도 보세 물건도 아니고 수입 물건이 아닌 내국 화물을 훔쳐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관세청 국세청에서 머리가 아프니까 좀 봐달라고 해요. 아 신고를 하셨네요. 네, 저희 직원이 신고를 했어요. 네, 바로. 경찰서에. 근데 그거를 서로 무마를 시켰어요. 시키고 2015년 4월 1일 날 이제 제 동생과 또 다른 사람을 체포를 하는데 이 체포영장에 슈퍼로지스 대표이사로 그걸 꾸며요. 체포영장을. 그러면 체포영장에 이 슈퍼로지스 대표이사가 실제로는 정태명인데 이창현으로 꾸몄으면 검사나 판사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최소한 확인은 하고 그죠. 뭐 대표가 인지인데. 근데 그것도 뭐 확인도 안 하고 체포영장을 내줘서 4월 1일 구속을 시켜요. 이게 동생분이신 거고요. 예, 동생과 이창현이라고 2명이 구속돼요. 그래서 제가 평택세관 주무계장들한테 전화를 해요. 장난치지 말고 내가 기자들 부를 테니까 빨리 내보내라니까 동생은 그대로 구속을 시키고 이창현만 내보냈어요. 볼모로 잡은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 이게 린치됐다는 얘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보통 강도를 당하면은 지갑을 다 돈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뺏어갔어요. 핸드폰만 뺏어갔다고요? 예. 제가 사업 초기부터 이제 항상 녹음을 하는 걸 아니까 그 점을 노렸던 거죠. 아까 지갑은 뭐 가만 놔두고 네. 휴대폰만 뺏어갔다? 네, 그렇죠. 핸드폰. 몇 번 그런 일을 당하셨나요? 평택에서 한 번, 부산에서 한 번 그랬습니다. 2번? 예, 2번. 그럼 계속 사장님을 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2016년도에는 뭐 평택세관 직원이 뭐 그 국정원 직원까지 소개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생강 식물공업소에 합격을 하게 해준다고 접근도 하더라고요. 그 또 다른 미끼네요, 그건요. 어떻게든 일을 만들고 직원들이 행령 여건 넣으려고 하고 사고를 치게 하거나 절도까지 하면서 네. 그거를 이제 저를 엮어요.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솔직히 관세청, 식물검문소, 시각청, 경찰, 검찰 안 무서웠어요. 내가 네. 죄 짓는 게 없는데 네. 근데 직원들이 이제 행령 배임하고 배신을 하니까 그죠. 지금 배신감이죠. 최근에도 이런 배신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네.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신변 요청을 경찰에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놈들을 믿을 수가 없는데요. 경찰도 못 믿으세요? 지금은 솔직히 경찰을 믿어요. 지금은 믿으세요? 믿는데 아직 검사들의 시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는 도피하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이제 거의 뭐 10여만 있는 상태죠.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저는 그때 명분이 있었거든요. 이걸 막으면 우리 농민들 네, 소득이 올라간다. 이런 절대 권력이 뒤에 있는지 모르시고 식약청 식물검문소 검사도 안 되는 물건들이 대기업으로 가서 국산 분감되고 뭐 라면수표에 뭐 들어가고 이걸 하면 우리 국민들 우리 국 다 먹고 예, 막
해가 되니까 그 농심이면 그 과자 만들고 라면 만드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이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공무원 문제는 기록이 남는다. 당신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결국은 이건 덮어도 네. 다 밝혀내서 네. 끄다고 그렇게까지 헌수를 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웃고 있었죠. 아주 큰 권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장님께서 모르셨으니까. 네. 처음 저희 직원이 이제 제 친구 처남이 초창 멤버였는데 참 일을 잘했어요. 농심하고 이 친구가 같이 작업을 해서 제가 재판을 받는데 넋이 나가 있었거든요. 사장님께서 아니면 제가 대신 재판을 받았죠. 이래나 저래나 제가 대표이사하고 관리. 네네 책임감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직원들이 횡령, 절도 사고를 치면 제가 직원들을 원망하고 같이 소송을 하고 그런 모습을 원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른팔 왼팔 쭉 잘라가는 거예요. 팔다리 다 자르고 너 혼자 자폭해라. 완전히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편을 들거나 아니면 이제 양심껏 이야기할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거나 자살하게 만들거나.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얘가 어제 이제 만났던 그분이 네네네. 5년 동안 말씀을 아예 네. 민영사를 10억이라는 돈을 당하고 관세청 직원이 공문서를 유지해서 체포영장을 가짜를 만들어서 체포를 시키면 죄송한데 지금 이 해결책이 없을 것 같네요. 현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그렇죠. 뭐 언론이나 검찰을 제가 욕을 하고 심지어 뭐 판사님도 욕을 하고 네. 제주도에서 저를 구속시키려고 시도했을 때 판사를 3번이나 제가 고발을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자님들이 직접 목격을 했고요. 최근에 재밌는 거는 이전에 이들과 같이 이제 공모해서 나쁜 짓 했던 직원들이 찾아와요. 사과하려고 아니면 양심 고백? 양심 고백 겸 뭐 사과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 무슨 사실은 이렇다. 자기도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2명은 검찰에 뭐 진정서로 제출을 해요. 근데 이 또한 검사가 의도적으로 이성열이 부탁해서 작성한 진정서라고 하고 있어요. 증거 채택 불가. 네. 근데 아주 쉽거든요. 제가 뭐 변명할 필요도 없고 그건 관세청 뉴스버스에 서류를 보면 돼요. 네, 그렇죠. 네. 식약청이 무슨 짓을 했는지, 신골공유소가 무슨 짓을 했는지, 관세청이 무슨 짓을 했는지. 검찰에서 잘못했는 거는 검찰에서 모든 걸 덮은 거. 태경농산에서 2015년도에 고소를 했는 걸 검사가 10번이 바뀌면서 5년간 10번이요? 예, 기소를 안 했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조사할 때 평택 경찰서에서 이 사람 조사하니까 뭐 혐의가 없다. 불기소 송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심자회사 태경농산이 불기소 기소를 하니까 송치를 하니까 뭐 사무소 이전이 뭐 강제집행 면탈이니 횡령이니 별의별 걸 또 거는 거죠, 또.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혐의를 다 받고 네. 또 관세청에서 2번 또 이 사건으로 또 저를 고발을 했어요. 그것도 무혐의를 받고 동생에게는 뭐 평택세무서에서 특가법 10억 금액이 딱 맞죠? 네. 또 네. 고소를 10억, 10억. 네. 근데 이거를 변호사 없이 또 무혐의를 받았어요. 실제 이제 관세 포탈을 하고 했으면 이 돈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관세 포탈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이 돈이 생겼는 데서 세금 탈루를 하니까 국세청에도 또 기록이 남아야죠. 네. 그러니까 뭐 징역을 하든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요. 네. 우리한테 돈이 오는 게 없으니까. 네. 네. 우리 물건들은 사라지고 아, 당연하죠. 지들이 해 먹었는데 돈은 그거를 이놈들이 다 해먹고 네. 쟤만이 이제 저한테 계속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농심자회사 태경농산이 2012년 11월 달에 접근해서 이제 1차 피해를 주고 또 2차 뭐 신용장을 빌려서 52컨테이너 거래를 하면서 피해를 받고 자기들이 또 이제 사무통상이라고 여기 농심 사돈회사에 그 태양물산 사장이 있어요. 네. 남녀수프를 만드는 데인데 농심 관련 회사예요. 여기서 부산항 평택항에 수입된 냉동고추가 창고비가 많이 나온다면서 저희한테 또 감매를 시켜요. 네. 그래서 4억 마이너스를 주고 철발해체 1억치를 가져갔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행해졌던 일들이고 철발해체 1억치를 저희 직원이 찾으러 가니까 그걸 또 두드려 패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또 쌍방가실로 놔버리고. 네. 그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가 조심하고 시청자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지켜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네. 뭐 자살 3번 시도도 하면서 죽는 거 안 무섭거든요. 진실을 밝히셔야죠. 네. 네. 죽는 것도 안 무섭고 진짜 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들이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건지. 네. 근데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아까 최순실도 나왔고, 고영태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최은순. 최은수도 나오고, 네. 김건희도 나오고, 네. 저희가 익숙해 하는 이름들이 다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까지 나왔죠. 네. 근데 점점 선생님께서 알아보다 보시니까 뒤에 점점 더 큰 배우들이 있는 거를 많이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어떤 큰 거대한 힘이 절대 권력. 있었는데 그런 첫 거에 번째 대해서- 제가 네. 제일 나쁜 사람을 지목하는 게 김기춘이에요. 김기춘까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저희를 직접적으로 작업했던 거는 농심 자회사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다음 회에 네. 하겠습니다. 김기춘까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떨려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열린공감 TV 강성의 끝까지 간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